자, 울산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보도됐던 뉴스 중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조회수가 높았어요. 네. 그 성인 오락실을 노린 강도 행각이 울산에서 벌어졌는데 잡고 봤더니 강도들이 10대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우선 사건은 지난주 수요일인 2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 손님의 발길이 뜸한 성인 PC방을 골라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북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한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이고 남구로 이동을 해서 추가 범행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가 입수한 CCTV 영상에는 도망치는 PC방 업주를 쫓아가서 대로 한복판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강도들은 업주에게 현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빼앗고 이것도 이제 모자랐는지 360만 원을 자기들 계좌로 강제 이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CCTV 등을 확보를 해서 이들을 추적을 했고 최초 신고 후 약 12시간 만에 4인조로 구성된 강도단을 붙잡았는데요. 이들은 만 17살에서 18살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범행의 대상이 됐던 곳이 두 군데인데 둘 다 성인 PC방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범인들이 성인 PC방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성인 PC방이라는 곳들이 보통의 일반 PC방들과 다르게 이제 새벽 시간에 좀 손님의 발길이 좀 많이 뜸하고 그리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보다는 주인 혼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을 알고 이 친구들이 이 성인 PC방을 오히려 타겟으로 삼고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경찰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범행의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범행의 수법이나 이렇게 뭐 주인을 쫓아가는 내용이나 뭐 폭행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성인들이 집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이 범행의 내용이 좀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보도와 이 백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올해 전해드린 10대들의 범죄가 한 5건 정도 되는데요. 이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요. 이제 단순 절도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같이 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는 강도 사건도 올해 벌써 2건이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10대들의 범죄 건수가 해가 갈수록 사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울산 지역의 경우는 지난 2019년 155명이 입건됐던 만 14살 이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에는 287명까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범죄소년이라고 칭을 하는데 이 역시도 지난 2019년 1,402명에서 지난해 1,77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대들의 범죄가 좀 늘어나자 법무부는 이제 최근 사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제 만 14세로 현재 연령 상한이 정해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3세까지 1살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결국 늘리겠다는 건데 인권위 등에서 이제 인권위 같은 기관에서는 처벌만이 이제 능사가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이 능사가 아닌 소년 범죄를 예방을 하고 또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좀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각자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일 텐데 어쨌거나 지금 범죄소년이든 촉법소년이든 늘어나는 숫자는 우리가 절대수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이 나이 또래 아이들 숫자 전체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나 그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범을 예고하기 위한 어떤 뭐 교화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대책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그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와서 거액을 기부했다. 그랬는데 이 기부자가 열흘도 안 돼서 또 추가로 기부를 하고 갔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첫 번째 기부는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민 한 명이 남구 서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서 직원을 막 찾으시더니
직원분에게 검정 비닐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이제 이 주민분이 검정 비닐봉투가 뭐지 하고 직원분들이 하나둘 모이니까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는데요. 검정 비닐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있던 기탁 신청서에는 익명으로 다 작성이 돼 있었는데 항상 이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또 이제 그 업무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똑같은 주민이 9일이 지난 지난주 목요일 또 한 번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손에 검은 비닐봉투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검은 비닐봉투를 직원분이 건네받고 봉투를 열어보자 이번에는 상품권이 250만 원어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일로 상처받았을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부를 하시고 그 사이에 발생했던 12구 참사로 힘들어할 청소년들을 위해서 추가로 좀 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액의 현금 기부는 흔하지는 않지만 쌀이나 라면 같은 생필품이나 소액 기부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겨울이 사실 어느 때보다 좀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좀 크고 작은 마음 나눠주시는 분들의 소식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자들 취재하다 보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 가끔 겨울에 익명으로 이렇게 기부하시고 도망치듯 가시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 한 번씩 있으신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그 생필품이나 소액 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눔 냉장고나 이런 식으로 기부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식료품들이나 심지어는 뭐 배추, 양파, 뭐 대파 이런 그 식자재들까지도 기부를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필요하신 주민분들은 언제나 와서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부가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마음만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뭐 내 거 생필품 장 보다가 하나 더 사서 이렇게 기부해 놓고 맞습니다. 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따뜻한 소식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방어진에 있는 바닷가에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심정지가 발생해서 쓰러졌는데 마침 인근에 간호사분들이 계셔갖고 이분들이 심폐소생술로 구조를 해주셨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네, 사고는 지난 2일 저녁 울산 동구 방어진 인근의 이제 바닷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식당을 나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고 심정지를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식당에 있던 여성 3명이 남성에게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요. 심폐소생술하는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지치면 이제 서로 손도 바꾸기도 하고 의식을 계속 확인하면서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을 해서 동공반응까지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능숙한 솜씨로 제때 응급 조치를 받은 남성분은 이내 현장에서 의식을 찾으셨고요. 제가 이 영상을 제보를 받고 나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 소속 간호사분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일을 하시는 간호사분들이셨는데요. 2년차 간호사 2분과 5년차 간호사 1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퇴근 후에 식사를 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남성이랑 같이 우연히 식당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밖으로 막 걸어가던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이 지체 없이 곧바로 뛰어가서 응급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호사분들은 이제 심폐소생술 경험이 사실 많지 않으셨대요. 이제 2년차 간호사 2분은 사실은 병동에서의 그 입장은 심폐소생술을 하기 직전에 모든 처치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년차 간호사분들 2분은 심폐소생술을 이번에 실제로는 처음 해보셨다고 하고 5년차 간호사분도 한 번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걱정이 될 만도 하고 긴장이 될 만도 한데 그런 것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몸이 반응을 해서 곧바로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실 자기들은 간호사기 때문에 뭐 병원 밖에 있든 병원 안에 있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간호사분들이셔도 병원 밖에서 발생한 이제 긴급 상황에는 충분히 당황할 수 있으실 텐데 신속한 조치로 한 생명을 살리신 거는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12구 참사 때 그 심폐소생술 하는 장면들 많이들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이 가지시고 좀 맞습니다. 알아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였습니다.